와, 내가 취준생 때 이거 알았으면 나중에 자소서 쓸 때 어떤 직무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 안녕하세요, 만송이들.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구독자 애칭을 정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이름은 오늘부터 만송이들로 정해졌습니다. 저도 막 프로 유튜버답게 구독자 애칭도 좀 편하게 부르고 하고 싶은데 아직은 저도 좀 많이 낯설고 오글거리지만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취업 관련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저도 벌써 2년차 직장인이라 취업 준비 기간을 1년 반에서 2년 하고 직장 생활을 한 지도 2년이 되어서 취준 기간만큼 직장 생활을 해서 나름 어엿한 넘길 머리도 없네. 오늘 머리 자르러 갔거든요. 취업 준비를 끝낸 지 벌써 2년이 넘어가니까 내가 더 이상 취업 관련돼서 할 말이 있을까 싶었는데 항상 저를 실제로 마주치는 구독자분들이나 아니지 이제 만송이들이지 저보다 연령대가 어린 우리 만송이분들은 취업 준비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저에게 늘 취준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1년 반 동안 취준을 하면서 막 울고 불고 질질 짜고 막 난리 부르스를 쳤던 게 다 브이로그로 남아있다 보니까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지만 그 취준생 시절에 실제로 취업을 한 선배들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하고 간절한지를 알기에 내가 취준생 때 이거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몇 가지들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최대한 많은 걸 기록하기인데요. 대학생 할 때는 얼마나 하는 게 많아요. 너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대외 활동, 인턴, 공모전, 팀플 하는 활동이 엄청 많잖아요. 이 모든 걸 최대한 한 곳에 사소하게라도 한 줄이라도 기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웬만하면 육하 원칙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누구와 무엇을 했고 그리고 자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있죠. 어떤 난관이 있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극복해서 성과는 이랬다. 이게 내가 꼭 공모전 1등 뭐 금상 이런 게 아니어도 돼요. 그냥 정말 간단하게라도 문장으로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할 때 특히 4학년 취준생 때 진짜 내가 이거 기록하길 잘했다 싶으실 거예요. 자소서랑 포트폴리오 쓸 때 너무 막막하잖아요. 그 막막함의 원인은 나 대학 생활을 좀 알차게 보낸 것 같은데 막상 쓰려니까 나 뭐 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거든요. 뭔가를 분명히 많이 한 것 같은데 막상 써내려고 하니까 제출하라고 하니까 쓸 게 없고 뭐부터 써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저도 실제로 제가 취준생 때 나 이거 진짜 하길 잘했다 싶은 게 다 기록하기였어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대외활동, 수상, 어학성적, 공모전 이런 거 다 블로그에 기록했었거든요. 제가 16학번이거든요. 제가 대학생일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저는 아직도 그렇고 노션과 그렇게 친한 사람이 아니에요. 당시에는 노션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았었고 노션은 아직도 지금 좀 쓰기 어려워해서 노션은 많이 안 쓰는데 그래서 전 네이버 블로그에 비공개 게시판을 만들어서 거기에 다 기록을 해놨어요. 어학 성적, 공모전 결과, 팀플, 인상 깊게 들었던 강의들이나 대외 활동 때 내가 만든 결과물 이런 걸 다 아카이빙 해두었거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취준을 하고 나서부터는 내가 A라는 회사에 지원했을 때 어떤 자소서를 제출했는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1차에 붙어서 면접을 보게 됐다라고 하면 이제 댓글로 어떤 면접 질문이 나왔는지 뭐 어떻게 준비했는지 어차피 나만 보는 비공개 블로그니까 별걸 다 적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자소서 쓸 때 정말 많은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지금 보면 나 대학생 때 이렇게 열심히 살았구나 하나의 일기장? 소중한 보물이기도 하고요. 전 네이버 블로그가 좋았던 게 검색도 되고 사진도 올릴 수 있고 그냥 되게 편했어요. 노션도 좀 더 막 체계적으로 예쁘게 잘 할 수 있겠지만 이건 본인 성향에 맞게 잘 쓰시는 툴 하나를 골라서 기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은 검색이 안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 정책 잘 활용하기인데 저는 대학생 때 취준생을 위한 국가 정책이 이렇게 잘 돼 있는지 몰랐어요. 제가 최근에 이걸 보면서 내가 취준생 때 이거 알았으면 정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었을 텐데 오늘 우리 만송이들에게 국민 취업제도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만 15세에서 37세 취준생들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결해주는 건 물론이고 저소득 구직자라면 한 달에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소득 지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이라는 것도 있는데 1:1 맞춤 상담, 진로 컨설팅, 모의 면접, 이력서 작성 교육, 취업 박람회 연계를 해주는 제도예요. 6개월 이상 취업한 경험이 없고 구직 단념 청년 문답표 점수가 21점 이상인 만 18세에서 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한 게 미래 내일 일 경험 사업인데요. 취준생 때는 경험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요즘은 뭐 워낙 경쟁이 치열해져서 인턴을 위한 인턴을 또 해야 되는 시대이기도 하고 인턴이라도 하고 싶은데 인턴도 진짜 하늘의 별 따기야. 미래 내일 일 경험 사업은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기업 현장에서 과업을 직접 수행하고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인턴형부터 특정 기간 동안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최종 결과물을 심사받는 프로젝트형 그리고 기업에서 직접 직무 체험을 하고 현직자와
대화할 수 있는 기업 탐방형도 있어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인턴을 2번 했었는데 그 인턴들도 정말 경쟁률을 뚫고 어마무시한 경쟁률을 뚫고 진짜 힘들게 합격을 했던 인턴 경험이었거든요. 나라에서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 걸 알았더라면 좀 그때 미리 활용했을 텐데. 그리고 요즘은 워낙 글로벌 시대니까 한국이 아니라 해외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해외 취업 기업 맞추면 연수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K-Move 스쿨도 있습니다. 1인당 최대 1,350만 원을 지원해주세요. 세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법인데요.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저도 솔직히 아직 그러긴 한데, 내가 뭘 좋아하지? 어른들이 다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하라는데 난 뭘 좋아하고 뭘 잘하지? 이 고민을 가장 많이 했던 게 저도 대학생활과 취준생활, 물론 지금도 합니다. 남들이 다 쓴다는 마케팅을 가야 하나? 좀 멋있어 보이는 경영학과, 경영 관련된 직무를 써야 되나? 뭐 인사팀을 써야 되나? 엄청 고민되고 흔들리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까지 대학생활 때 자발적으로 시켜서 한 활동들을 쭉 나열해보면 어느 정도 이 궤가 보여요. 제가 최근에 그 송기령 박사님 영상을 많이 봤는데, 남들이 시키지 않아도 내가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뭔지 생각해라. 난 그냥 재밌어서 몰입했는데 하다 보니까 5시간이 지나 있네? 벌써 해가 져 있잖아? 이런 게 뭔지를 잘 생각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대학생 때는 특히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라서 엄마 아빠가 하라고 했던 거, 선생님, 학원에서 시킨 거를 주로 했잖아요. 저도 그랬고. 근데 대학생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좀 더 자유도가 주어지니까 내가 엄마 아빠가 안 시켜도, 교수님이 시키지 않아도 내가 자발적으로 좋아서 한 게 뭐가 있지? 를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는 이 가닥이 잡힐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은 뭐 갓생 사는 2년차 직장인인 척, 멋있는 커리어 우먼인 척 이렇게 하지만 대학생 때는 정말 망나니였거든요. 학점이 2점대여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저는 독일어 특기자로 입학을 했잖아요. 어학 특기자 전형이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독일어 특기자 아니면 전 대학을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이렇게 어학 특기자를 열심히 준비해서 독일을 안 가봤지만 한국에서만 공부해서 독일어 특기자로 대학을 온 케이스인데, 고등학교 3년 내내 독일어를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영어랑 독일어를 가장 많이 공부했거든요. 독일어 특기자니까 당연히 독일어가 익숙하겠죠? 근데 딱 동문과에 왔는데 독일어 알파벳부터, 이 아베체부터 다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다 아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 언어 자체만 좋아하지 막 독일의 문학과 역사, 정치 뭐 이런 걸 사실 배우고 싶어서 동문과에 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수업이 다 지루하고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내적으로 학교 내에서 교과적인 활동을 많이 한 게 아니라 완전 대외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맨날 출티하고 학점도 낮고 공부도 안 하고, 학교 생활이 재미없으니까 수업도 듣기 싫으니까 내가 원하는 활동을 하고 싶어서 대외 활동을 정말 많이 한 케이스인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뭘 좋아했구나가 쭉 보여요. 제가 주로 했던 게 다들 많이 아시는 그 카메라 어플 스노우 있죠. 그 스노우가 처음 딱 만들어졌을 때 스노우에 있는 다양한 활동을 알리는 스노우 콘텐츠 리포터? 스콘리 이런 서포터즈 같은 거 했었고, EBS 스토리 방송 기자단 해서 EBS에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알리고, 서강대학교의 서강가젯이라고 해서 저희 서강대학교 교내에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알리는 학교 내 기자단 같은 것도 했었고, 제가 원래 언론사 가고 싶어서 언론고시 준비했었는데 막 블로그 찾아보니까 JTBC 리포터? 무슨 서포터즈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모집 공고가 안 보여. 그래서 제가 먼저 그 JTBC 네이버 블로그 담당자한테 메일 보내서 나도 JTBC 서포터즈 하고 싶다 역으로 제안을 했던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딱 처음으로 유튜브라는 게 뜨는데 나도 대학생 브이로그나 찍어볼까 해서 유튜브를 시작했던 게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다 남들이 시키지 않아도 제가 자발적으로 찾아서 했던 활동들인데,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다 컨텐츠 관련된 활동이잖아요.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바이럴 시키고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는 컨텐츠 만들고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알리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크리에이터 유튜브 활동도 5년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도 마케팅 관련된 일을 또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직무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남들이 시켜서 한 거 말고 내가 정말 자발적으로 원해서 내가 막 일을 찾아서 한 거, 아니면 나도 모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했던 것들을 한번 조금씩 하나둘씩 나열해보세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진짜 사소한 거라도 나열을 해보다 보면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조금은 보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어학 성적 빨리 따기인데, 너무 당연한 소리이긴 하지만 요즘은 취업이 워낙 어려워서, 요즘은 뭐 다들 너무 고스펙이잖아요. 다들 뭐 학점 4점대, 토익 만점도 너무 많고 토플 뭐 몇백 점. 물론 저도 맘 같아서는 여러분 이런 스펙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세요, 이런 얘기를 저도 하고 싶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 열심히 취준을 한 정말 현실적인 K 직장인 중에 한 명으로서 스펙이라는 걸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취준생이라면. 그래서 솔직히 요즘 어학 성적, 학점 이런 다양한 스펙들을 많이 보는 게 현실인데, 내가 지원하는 분야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어학 성적을 본다면 대표적으로 토익 있죠. 유효기간
2년이 지나지 않는 한에서 최대한 빨리 끝내시는 걸 추천해요. 왜냐면 대학교 4학년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취준을 하고 나면 토익 시험 응모하고 시험장 보러 가서 시험 보고 결과 기다리고 떨어지면 다시 보고 이런 것도 정말 시간과 에너지 소모거든요. 2년이 지나지 않는 데에서 어학 성적 같은 거는 그냥 빨리빨리 자격증 같은 거 최대한 빨리빨리 따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채용 공고 사이트 자주 보기인데 저는 취준생 때부터 제가 원하는 내가 가고 싶은 회사들의 채용 공고 사이트는 다 즐겨찾기 해놨어요. 꼭 본격적으로 취준을 하는 대학교 4학년이 아니더라도 대학교 1, 2학년 때부터 저학년일 때부터 채용 공고 사이트를 보는 게 습관화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채용 공고 사이트 보면 막 엄청 어려운 단어가 써있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약간 소개팅이랑 비슷한 것 같아. 내가 뭐 차은우 아니면 내가 누군가와 만나고 싶어? 근데 이 사람이 원하는 이상형이 뭔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를 적어놓은 게 채용 공고 사이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보다 꽤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서비스 기획자가 되고 싶어서 A라는 회사의 서비스 기획자 채용 공고 사이트를 딱 봤는데 SQL 자격증 있는 사람 우대? 라고 적혀있네? 그러면 그때부터 SQL 자격증이 뭐지? 아 이런 거구나. 쿼리를 짠다는 게 뭐지? 아 이런 거구나. 아 그러면 내가 취준하는 동안 자격증 이거 하나 따볼까? SQL 따볼까? 그러니까 내가 점점 원하는 상대방의 이상형에 부합해가는 과정인데 내가 가고 싶은 회사, 가고 싶은 직무가 있다면 그 회사가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어떤 사람을 뽑고 싶어 하는지 아는 게 가장 기본이지만 또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즐겨찾기 해두고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통학할 때나 뭐 화장실에도 잠깐, 자기 전에 잠깐 이렇게 틈틈이 짬내서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취준생 때 알았다면 좋았을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요즘 워낙 취업 트렌드가 바뀌고 또 꼭 굳이 취업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제 말이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제가 이 2년 동안 열심히 취준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만송이들이 좀 일찍 알았다면 좋았을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요즘도 제 콘텐츠에 제가 막 울고불고 하는 영상에 합격 기 받아간다 아니면 저 너무 우울해요 맨날 울어요 과연 끝이 있을까요? 이런 댓글이 종종 달려서 마음이 아프기도 한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국민취업제도 같은 다양한 제도들도 잘 확인해 보시고 하루빨리 취준생활을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할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취준보다 직장생활이 더 힘들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송이들 안녕. 제가 일부러 구독자 애칭과 좀 친숙해지려고 계속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안녕히 계세요 만송이들.